뉴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기존에 출시됐던 2.3 에코부스트 모델과 기본 디자인은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릴의 디테일이 조금 다른데 크롬으로 너무 과하게 반딱반딱하지 않고 은근하게 멋을 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론트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좀 웅장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날카롭거나 각해진 듯한 느낌보다는 둥글둥글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이 근육질이 느껴지는 바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야간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도어 안쪽 손잡이와 맵포켓 쪽에는 붉은색으로 앰비언트가 처리가 되어 있고요. 플레이트 쪽에는 에메랄드빛이라고 할까요? 익스플로러라고 조기에도 간접 조명이 들어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전체적으로 에메랄드 빛인데 위쪽에서 간접 조명이 이렇게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서 조명이 내려와서 이 아래쪽에 센터 터널 주변부를 조금 밝게 비춰주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앰비언트 라이트죠. DRL이 생각보다 밝지는 않습니다. 안개등도 LED 타입인데 안개등이 꽤나 밝죠. LED 타입 헤드램프는 초반에 딱 켰을 때는 약간 태양광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데 에이징이라고 하던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백색에 가까운 형태를 띠게 됩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좋고 초점도 아주 또렷하게 잘 맞고요. 오토 모드도 제법 민감도가 있는 편이라서 야간 운전의 활용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상향과 하향의 폭도 제법 좀 꺾이는 편이고 스티어링과 연동이 돼서 스티어링을 꺾게 되면은 가는 방향으로 조사각이 조절이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거의 없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아주 좋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 테두리 부분이 약간 흐릿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꽉 채워주고 있어서 야간 시야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죠. DRL과 비상등, 안개등 모두 다 점등을 시킨 상태고요. DRL하고 방향지시등은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차량의 크기 그리고 높이가 있다 보니까 헤드램프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덕분에 운전석에서는 굉장히 야간 시야가 시원하고 좋죠. 테일램프는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번호판 보조등은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범퍼 하단부의 마무리도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선과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볼륨감을 통해서 약간 웅장하다라는 느낌들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어지는 라인들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차의 크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죠. 캐릭터 라인은 나를 봉긋 솟아가지고 날카로움을 강조하기보다는 굴곡을 완만하게 주면서도 약간 근육질 바디라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V6 3.0 에코부스트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956cc고요. 최고 출력은 370마력, 토크는 54입니다. 10단 자동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죠.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플래티넘 모델이고 차량의 가격대를 감안을 해보면 본닛의 게스식 쇼바 같은 것들은 추후에 좀 보강됐으면 합니다. 전장과 휠베이스의 여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의 프로포션이나 여유가 느껴지는 바디라인은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어필하기에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 앞쪽보다는 뒤쪽 창이 조금 2열 창문이 조금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휠은 플래티넘 전용 21인치 적용이 되는데요. 표면 처리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275, 45, 21이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는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A필러랑 같이 약간 유광 처리를 해줘서 조금 더 입체감이 있고 멋스러운 느낌들 잘 살려주고 있죠. 휠 아치 부분과 로커 패널은 바디 컬러랑 다르게 우레탄 재질을 그대로 노출시켜주고 있는데요. 도시명 SUV보다는 약간 터프한 느낌의 아웃도어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는 이지 퓨얼이라고 해서 캠리스 타입이죠. 바로 여기에 삽입해서 주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앞쪽에서는 약간 강인한 인상들이 보였다고 하면 뒤쪽에서는 테일램프가 조금 순둥순둥해 보이기도 합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적절한 사이즈를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안정감 높은 SUV 형태를 띠고 있고요. 폭이 굉장히 넓고
테일램프에 상대적으로 기교를 많이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커 보이고 안정감을 높여 보이는 그런 느낌들은 좋습니다. 아래쪽의 디퓨저는 약간 멋을 부린 것 같기는 한데 과하지 않아서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V6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만큼 더블 듀얼 타입으로 머플러 근사하게 잘 뽑아놨습니다. 특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이런 센스인데요. 잘 보시면 뒤쪽으로 바로 직관형으로 나와서 이 배기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바닥을 향해서 있습니다. 머플러 팁은 동그랗게 돼 있어서 뒤쪽을 향하고 있지만 실제 배기가스는 이 아래쪽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센스를 발휘를 해줘서 외관에서 봤을 때의 어떤 미관도 신경을 쓰면서 환경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한 포드의 센스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찍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가까이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뒤쪽으로는 막혀 있고 이 아래쪽으로 바닥 쪽으로 배기가스가 나올 수 있도록 센스를 발휘해 놨죠. 텔게이트는 전동이고요. 비교적 부드럽고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3열 시트까지 사용을 할 때의 모습인데요. 뒤쪽에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전장이라든가 휠베이스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공간 확보에서는 조금 유리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바닥도 센스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놨는데요. 이 부분이 또 공간이 상당합니다. 양쪽에서 조수석 뒤쪽, 운전석 뒤쪽에서 이 판넬만 들어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안쪽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패널 같은 것도 굉장히 두툼하게 잘 마무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용적이면서도 이 소음과 진동도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쪽에 커버만 별도로 들어서 이 공간만 따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죠. LED로 실내등 갖춰주고 있고 12V 파워 아울렛은 깔끔하게 커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3열 시트는 전동으로 접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당겨가지고 헤드레스트 내린 다음에 이쪽에 버튼 하나 살짝 눌러주시면 부드럽게 접히고요. 둘 다 작동을 하실 수도 있고 제가 한 것처럼 한쪽씩만 작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접어볼게요. 3열을 접고 있고 확실히 이 3열까지 접게 되면은 공간감이 상당합니다. 기왕 하는 김에 2열 시트까지도 조금 정리해서 전반적인 공간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2열 등받이 뒤쪽에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폴딩 되면서 앞쪽으로 살짝 슬라이딩이 돼서 이 3열로 넘어가는 이 공간을 확보해주는 버튼입니다. 시트 폴딩 할 때는 안장 아래쪽에 있는 이 레버를 살짝 들어 올려주시면 지금처럼 접히고요. 비교적 평평하게 접히는데 아시겠지만 플래티넘 모델은 2-2-3 해가지고 시트가 가운데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소위 그 캡틴 시트라고 해서 가운데 공간은 살짝 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비교적 평평하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실 때 사용하기 편리하실 것 같아요. 2열까지 완전히 접었을 때 뒷좌석 공간인데요. 굉장히 넓죠. 이 정도면은 뭐 백색 가정 웬만한 것들 싣고 나르시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특이한 점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공간 비율이 조금 다른데요. 조수석 뒤쪽으로는 이제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놨고요. 물론 아래쪽에는 컵홀더랑 수납 공간 또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이 운전석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여기에 공간이 없어요. 여기에 공간이 빠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 컵홀더랑 수납 공간 두 개만 마련이 되어 있는 점이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거의 뭐 없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굉장히 넓고 좋죠. 테일게이트 위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눌러주시면 닫을 수가 있고 이 위쪽에도 LED로 조명 같은 거 하나 추가해 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닫히고요. 스마트 키는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가볍습니다. 대신에 크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립감은 좀 있는 편이고요. 락 언락 가능하고 버튼 두 번 누르면 원격 시동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에도 이 손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 키 락 언락 기능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을 잠고 열었을 때 B필러 쪽에 여기 이렇게 숫자 패드가 뜨는데요. 요거는 포드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장점인데 스마트 키가 없이도 버튼만으로 락 언락이 가능합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두께가 상당한 편이고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도어가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약간 위쪽이 이렇게 더 각도가 크게 열려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실내 느낌은 기존에 나왔던 모델보다는 이런 소소한 포인트들이 있죠. 플래티넘이라고 돼 있고 크러쉬패드에도 가죽으로 질 좋은 가죽으로 다 마무리를 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고 고급스럽다라는 느낌들 잘 표현을 해 주고 있고요. 약간 베이지 톤의 시트가 실제보다도 공간을 조금 더 커 보이고 안락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요,
시트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사운드 시스템이 비에노네요. 윈도우 컨트롤은 조금 아쉽지만 운전석하고 조석만 오토고요. 2열은 당기고 있거나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하이그로시도 적절하게 덧대주고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내포켓 크기 적절하고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익스플로러라고 알루미늄으로 플레이트 덧대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간접 조명도 근사하게 적용을 해 놨습니다. 마사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효과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 나쁘지 않고요, 가죽의 질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플래티넘이라는 거를 한 땀 한 땀 떠가지고 표시를 좀 해뒀습니다. 헤드레스트는 텐션 적절하고요, 크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 체형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썬루프가 또 공간이 상당하죠. 이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글라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개방감이 좋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센터 터널의 마무리도 카펫 같은 걸로 근사하게 넉넉하게 잘 표현을 해놨고요. 레버 2번 잡아당기시면은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을 채택을 해주고 있네요. 풋레스트는 폭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런 부분들도 이렇게 가죽으로 딱 돼 있고 스티치 처리해 놓으니까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4웨이 타입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조명 컨트롤은 푸시 타입 버튼하고 요 다이얼을 조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도 버튼으로 여실 수가 있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클러스터가 12.3인치 풀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신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아쉽지만 HUD는 선택할 수가 없네요. 메뉴 구성도 깔끔하고, 기존에 보면은 이 드라이브 모드 선택을 했을 때 한글화가 약간 어색했었는데 그냥 차라리 이렇게 영문으로 해주니까 보기에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트랙션 컨트롤하고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되어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그 다음에 뒤쪽에 트레일러 같은 거 끌 때 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 모드 선정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포드 마크가 확실히 좀 플래티넘이라서 좀 특별함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죠. 클러스터는 모드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도 같이 바뀌어줍니다.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조향 보조, 조향 보조까지 가능하고요.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과 메인 이 기능들, 클러스터 안쪽의 메인 기능들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장착을 해놨는데 10단 기어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운전할 때 재미가 조금 있는 편이죠. 요번에 제가 좀 바뀌기를 기대했었는데 이 모니터가 조금만 더 커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기존의 모니터 크기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서 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프레스 버튼, 그러니까 백 버튼은 올해 요 버튼이죠. 요 백 버튼 위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한데 요 백 버튼을 오래 누르면 내비게이션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고요. 요거는 이 수입을 하고 나서 국내에 와가지고 작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 버튼 오래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아틀란 맵이네요. 요거는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아틀란 맵이 인터페이스나 티팩 같은 거 길도 잘 찾고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더 편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 살짝 마련은 해놨고요. 오밀조밀하게 딱 갖춰놨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죠.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스티어링에 열선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볼륨 컨트롤, 제가 좋아하는 다이얼 방식이죠. 비상등은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전전 세대는 되게 좀 조잡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포드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부분이 요런 정리하는 부분들, 공조장치도 참 깔끔하죠. 위아래로 이렇게 토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버튼으로 조작 가능하십니다. 커버링이 가능한데 근사하게 올라가죠. 커버링이 근사하게 올라가고, 안쪽에 공간도 넉넉한 편입니다. USB A 타입, C 타입 각각 갖춰놨고 12V 파워 아울렛은 이렇게 열면 저쪽에 커버링이 딱 돼 있어서 깔끔합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뒤쪽에 있고요. 기어 변속은 다이얼 타입이라서 사용하기 편리하죠. 이 매뉴얼 모드는 가운데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저는 여기 누르는 게 P인 줄 알았는데 P에서 D까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매뉴얼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본 적용이 돼 있고요. 뒤쪽에 드라이브 모드 주변으로는 다양한 컨트롤들, 여기
트랙션 컨트롤하고 오토 스탑 앤 고도 온오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여기는 딱 스마트키 보관하기에 딱 좋은 장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있는데, 제가 S9 플러스 모델 쓰고 있는데 뭐 이 정도 크기 커버 씌워 놓고도 괜찮습니다. 센터 터널 자체가 높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팔걸이에 불편함은 없었고요. 가죽 같은 거 마무리도 좋은 편입니다. 안쪽에 공간은 파티션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드러내면 꽤나 깊죠. 꽤나 깊게 준비가 되어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추가로 해놨습니다. 조명 같은 것들 조금 더 신경 쓰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런데 마무리도 참 꼼꼼해졌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우드 패널 같은 거 만져보면 이 텍스처가 나쁘지 않죠. 꽤나 신경 많이 썼는데요. 조석 수납 공간은 잡아 당기시면은 열리는 방식이고, 여기에도 플래티넘 모델은 이 카펫 같은 걸로 좀 신경을 써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에서의 아쉬움은 없고요. 선바이저는 크기 적절하고, 조명이 거울에 있는 조명이 탁 커버 올리면은 연동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LED로 근사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카드 같은 거 꽂아 놓으시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요. 선글라스 수납 케이스도 마련은 해놨고, 터치 타입인가요? 이거 버튼이구나. 버튼으로 실내 조명은 모두 다 LED입니다. LED로 준비해놨고, 썬루프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아웃슬라이딩이 아니고 인슬라이딩 형태로 되어 있고, 워낙에 유리가 크기 때문에 개방감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뒤쪽에 이너 커튼도 한번 제가 쭉 롤 블라인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오는 것도 한참 걸리네요. 와, 진짜 큽니다. 완전히 한번 닫아볼까요? 요런 느낌이죠. 앞좌석 유리는 이중접합 차압 유리였는데, 뒷좌석은 이중접합 차압 유리 아니고 그냥 일반 유리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내려가지만 윈도우 컨트롤이 뒤쪽에서 만졌을 때는 오토가 아니고 이렇게 당기고 있으셔야 되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너 커튼, 수동이지만 잘 갖춰주고 있고, 뒤쪽에도 웹포켓이 꽤나 사용하기 좋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고 내릴 때를 뒤쪽으로 3열을 생각을 해서 여기에 발판 같은 것도 넉넉하게 갖춰주고 있고, 바닥 공간은 4륜구동 차량 치고는 뒤쪽으로 가는 이 라인이 비교적 잘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턱이 높지 않죠. 바닥 공간 넉넉하고, 앞좌석 시트랑 바닥이랑 안장이랑 바닥이랑 공간도 꽤나 넉넉한 편이죠. 그리고 아마 이 익스플로러 오너분들이 가장 부러워하실 포인트는 바로 이 분리되어 있는 캡틴 시트라고 하던가요? 이 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공간의 활용도가 좋습니다. 버튼 누르시면은 폴딩하고 슬라이딩이 같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 3열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3열 공간은 앉았을 때 안장이 여기가 조금만 이렇게 좀 높아졌으면, 들어 올려서 이렇게만 각도가 이렇게만 돼 있었으면 참 편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등받이는 편안했고 헤드룸 공간도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이 수납 공간 같은 것도 비교적 충실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바닥은 조금만 더 파주셨으면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2열도 역시 헤드룸 공간 넉넉하고요. 헤드레스트가 저는 조금 더 편안하게 앞좌석처럼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체형에 따라서는 조금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SO 픽스 가능하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팔걸이 같은 것들 옆에 마련을 해뒀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하차 할 때도 편안하고요. 뭐 별거는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거든요. 손잡이 잡고서는 승하차 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승하차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여기에 공간 활용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컵홀더랑 수납 공간들 마련을 해놨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에어벤트는 이 가운데 쪽이나 B필러 쪽에 자리하고 있지 않고 천정에 여기에 에어벤트를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냉각 효율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물건 같은 거, 옷걸이 같은 거 이렇게 거실 수 있도록 센스 챙겨 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내등은 모두 다 LED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USB C타입하고 A타입 충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고요. 230V 인버터도 갖춰 놨습니다. 열선 시트는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뒤쪽에도 이 공조장치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바람의 색이라든가 온도, 포지션 같은 거 개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앞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예, 저는 다른 것보다 저 AV의 모니터가 조금만 더 커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타 스티어링 구조라든가 실내의 이 마무리나 버튼 배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인체 공학을 많이 배려한 그런 느낌이고요. 뉴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2.3 에코부스터랑 비교를 해보면 실내에 약간 고급스러운 포인트, 특히 이제 실내 쪽에 고급스러운 포인트들이 많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차이가 가장 도드라진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차는 V6 3.0 에코부스트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370마력에 토크가 54, 55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0단 자동 기어랑 매칭이 아주 근사한 편입니다. 보통 10단 기어라고 하면 이 기어 단수가 많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거부감 같은 것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이질감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매끄럽게 포드가 잘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연비 측면에서 보면 도심에서는 그렇게 연비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속주행을 하면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오게 되면 이 자동 10단 기어의 장점이 발군의 그 기량을 발휘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공인연비가 8.3이고 고속도로에서는 10.2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두 자릿수는 뭐 거의 유지를 해줬고요. 최대 13.2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39에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어쨌거나 이 에코 모드에서 탄력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했을 때의 연비기는 한데요.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했을 때의 연비가 굉장히 좀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그 다음에 견인 모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트랙션 컨트롤하는 모드가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있는 편이고요. 플래티넘 모델에 들어오면서 사운드 시스템이 좋아졌죠. 비에노의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고음, 중음, 저음 모두 탄탄하고 고음에서의 해상도도 상당히 뛰어난 편에 속합니다. 뱅앤올룹슨이 순정으로 들어오면 조금 밋밋한 어떤 그 성능 같은 것들을 발휘했었는데 뉴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에 와서는 제대로 그 성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막귀가 들었을 때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레인 센터링이라고 하던가요? 이 차선 유지를 해주는 기능들, 조향 보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꽤나 잘 버텨주고 특히나 이 가감속도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 반자율주행 차량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차량들을 테스트할 때 차선을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 가로질러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끼어들기가 있을 때의 차량의 반응을 좀 살펴보는 편인데요. 그런 데서도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어떤 부드러운 작동하는 느낌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차량이 대응하는 부분들도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초반에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훅 들어가는 뭐 이렇게 약간 헝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통상적인 그 수입 차량들, 예를 들면 뭐 독일에서 나온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극초반에 브레이크를 조작을 할 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 꾸준하게 강한 담력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대응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쪽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돼 있어서 풍절음이라든가 이 공룡 같은 것들도 잘 제어를 해주고, 익스플로러 타보면 포드 차량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을 아주 잘 제어를 해줍니다. 특히 타이어 마찰음 같은 거, 이 친구는 지금 275 사이즈고 21인치거든요. 타이어 편평비도 좀 있는 편에 속하는데 어쨌거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제어가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2열에 앉았을 때, 2열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아닌데 상대적으로 앞좌석에 비교를 했을 때에는 뒷좌석이
조금 더 소음이 큰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에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멀티링크의 조합인데요. 일단 휠베이스가 넉넉하다 보니까 전고가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3m가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넉넉한 사이즈에서 오는 그 편안함, 안정감, 부드러움, 뭐 이런 거라고 좀 표현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쨌거나 오랜 동안 숙성되어 있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꽤나 이 세련된 느낌의 승차감을 잘 구현을 해줍니다. 비교적 전 영역대에서 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앞에서 들려오는 엔진의 회전 질감, 뒤쪽에서 들려오는 배기음 같은 것들도 꽤나 스포티하게 세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뭐 도심 주행에서도 부족함이 없고요. 오프로드에서도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스포츠 모드가 꽤나 괄괄하고, 또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약간 언더스티어 성향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금방 또 오버가 날 것 같은데 AWD가 아주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도 조작하시기에 부담감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코너링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좀 뉴트럴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편이죠. 승차감은 단단함보다는 부드러운 쪽에 분명히 가까운데, 급차선 변경 같은 거 해보면 자세를 아주 잘 잡아줍니다. 쉽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데요. 분명히 부드러운 승차감인데 약간 쫀득쫀득하면서 꽉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덕분에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안정감이 높은 아주 괜찮고 매력있는 승차감을 구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모델에 들어와서는 운전석에, 조석은 아닙니다. 운전석만 지금 마사지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등 위로 롤링, 등 아래로 롤링, 그다음에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마사지 기능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안장 쪽, 바닥 쪽에서도 같이 좀 마사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거나 통풍하고 열선 시트가 있으면서 마사지까지 갖춰주고 있다 보니까 착좌감도 좋은 편이고, 장거리 운행을 할 때 이 피로도 같은 게 조금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옵션이 조금 많이 추가가 되긴 했는데 이 차량의 가격은 6,7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2.3 에코부스트에 비해서 약 한 650만원,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파워트레인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옵션들도 과하지 않으면서 어떤 플래티넘 모델, 이 스페셜한 모델만의 가치를 부여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속 100km는 10단으로, 견인 모드에서 10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450rpm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상당히 낮은 엔진 회전수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에서의 연비, 그리고 소음 진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한 경쟁력, 가격 대비 옵션 구성에 대한 경쟁력도 저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차량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산 차량하고도 굉장히 근접할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갖춰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저는 V6 3.0 에코부스트 엔진하고 10단 자동기어는 정말 인정을 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매칭이 좋아요.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꽤나 박력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확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좋고 토크감도 좋고, 앞쪽에서 들리는 이 엔진 회전 질감이 상당한 편입니다. 물론 뒤쪽에서의 배기음도 나름 또 패밀리 SUV 치고는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네요. 앞쪽의 시야도 좋은 편이고요. 특히 이 아웃사이드 미러가 꼭 이 버스 같아요. 굉장히 큼직하게 잘 자리 잡고 있어서 멀리 있는 것들도 잘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시야를 좀 탁 트이게 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가 살짝 높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의 시선을 가지게 되고요. 장거리 운행을 해보게 되면 확실히 피로도가 낮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뉴포드 익스플로러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플래티넘 모델에는 추가가 되어 있는데 다른 건 괜찮거든요. 또렷하게 잘 보이고 구성도 나쁘지 않은데, 아쉬운 점은 드라이브 모드를 전환을 했을 때 너무 느려요. 이 그래픽 변화되는 게 너무 늦어서, 물론 이제 모드 간의 편차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성능을 구현하는 데에는 굉장히 충실합니다.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운데, 그래픽을 시각적으로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지금 스포츠 모드거든요. 여기서 에코 모드로 전환을 해보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 시인성이라든가 안쪽에 아기자기하게 좀 꾸며놓은 것들, 그다음 메뉴 선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21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승차감 2.3 에코부스트랑 승차감 차이가 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타이어 높이가 그렇게 많이 낮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승차감의 저하나 차이 같은 것들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플래티넘 모델에는 1열에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마사지 시트가 있는데요, 등받이만 마사지를 해줍니다. 아래쪽하고 위쪽 중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없는 것보다 나아요. 없는 것보다 낫고, 생각보다 몸을 이렇게 좀 꾹꾹 눌러주는 게 장거리 운행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안장 부분까지 마사지가 됐으면은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공인연비는 8.3으로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7km 초반인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약 5.8에서 6.5 정도, 물론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했을 때 체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39에 맞춰 놓은 상태고요. 승차감은 과속방지턱 같은 거 이렇게 넘어보더라도 굉장히 좀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예전에 미국차 특유의 그 울렁울렁하고 좀 불편한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은 아니고요. 텐션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기본적인 성향이 부드럽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승차감을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잘 구현을 해줍니다. 넘어봐도 부드럽기는 한데 텐션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아있을 때도 조금 이 빠릿빠릿한 반응이 안정감 있고 편안합니다.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전방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도심에서 운영을 했을 때의 이 크기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야가 좋기 때문에 실제 내가 느끼는 어떤 차량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운행을 할 때는 조금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유턴 같은 거 해보면 스티어링도 일반 SUV에 비해서 한 반 바퀴 정도 조금 더 돌아 나가기 때문에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주정차라든가 아니면 유턴 같은 거 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A필러 처리도 잘 해줬기 때문에 시야를 많이 가리지 않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0마력이 넘고 토크도 54인가요? 55 정도에 가까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힘있는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도심 주행에서 어떤 순발력이나 기동성 이런 것들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차량이고요. 오히려 경쟁 차량들보다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시내 연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단 기어, 그러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라고 했을 때도 일반 하이브리드를 생각을 해서 하이브리드면 연비 막 좋아야 되는데 이런 선입견이 있듯이 10단 기어야? 그러면은 연비가 2달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끼어드시네요.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생각보다 연비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했을 때는 꽤나 괜찮은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의 공차 중량이 2200km를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중량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도심 주행에서 그렇게 거슬리거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무게가 나가기는 하는데 그에 걸맞는 어쩌면 그 이상의 파워트레인을 갖춰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 무게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이 V6 에코부스트 엔진 3.0 너무 좋아하는 엔진이라서 조금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까지 뉴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